안녕하세요.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전하는 감동열차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한국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마음만은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26년 동안 못 고치던 병이 한국에 와서 단 며칠 만에 완치될 수 있다고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당연히 믿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미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을 자랑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실화입니다. 저는 클레어 앤더슨이에요. 미국 시애틀에서 태어나 자란 29살 여성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은 완전히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한국에 오기 전과 후로요. 혹시 여러분은 한국 의료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솔직히 저도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지막 희망 같은 거였죠. 그런데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미국 전역의 병원에서 불치라고 했던 제 병이 한국에서는 치료 가능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정말 한국 의료가 그렇게 뛰어난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실 거예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앤더슨입니다. 아버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저에게 인생의 첫 번째 시련은 너무 일찍 찾아왔어요. 제가 3살 때였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놀 때 저는 걸음마조차 제대로 떼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자꾸 까치발로 서려고 했습니다. 걸으려고 하면 다리가 비틀거리면서 넘어지기 일쑤였죠. 처음엔 부모님도 단순히 발달이 늦은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5살이 되어서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저를 보고 부모님은 여러 병원을 전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시애틀 아동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성마비였어요. 클레어는 평생 걷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재활치료로 어느 정도 호전은 가능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었죠. 그때 어머니가 병원 복도에서 펑펑 우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 이후 제 인생은 병원과 재활센터의 연속이었습니다. 주 3회 물리치료, 주 2회 작업치료, 그리고 끝없는 검사들. 어린 나이에 병원 냄새가 익숙해졌고 치료사 선생님들 얼굴을 가족보다 더 자주 봤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전국 각지의 유명한 재활병원을 찾아다니셨거든요. 로스앤젤레스의 아동재활센터, 뉴욕의 신경과 전문병원, 보스턴의 대학병원까지.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어요. 현재 상태 유지가 최선입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전동 휠체어를 타기 시작했어요. 다리 근육이 점점 약해져서 워커로도 이동하기 힘들어졌거든요. 그때부터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친구들이 체육 시간에 농구하고 달리기 할 때 저는 교실에서 혼자 책을 읽어야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온라인으로 대학교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캠퍼스 생활은 꿈도 꿀 수 없었으니까요. 졸업 후엔 집에서 프리랜서 회계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고객사 방문은 불가능했지만 다행히 재택근무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25살 때 저는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시기를 보냈어요. 같은 나이 친구들은 취업하고 연애하고 결혼 준비를 하는데 저는 여전히 부모님 집 2층 침실에서 휠체어에 의존한 채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창인 제시카가 한국에서 교환학생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제시카는 제 상황을 잘 아는 친구였는데 그날 저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클레어, 한국에서 정말 신기한 일을 봤어. 거기 물리치료사들이 미국이랑 완전히 달라.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더라고. 혹시 한국 전문가한테도 한번 상담받아보는 거 어때?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어요. 26년 동안 수십 명의 의사와 치료사를 만났는데 뭐가 다를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시카가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 의료진들이 얼마나 세심하고 체계적인지, 특히 신경계 질환에 대한 접근이 얼마나 다른지. 그 대화가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혹시 정말 다른 방법이 있을까? 혹시 내가 놓친 가능성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재활의학, 물리치료에 대해 찾아보고
관련 논문도 읽어봤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에 있는 한 재활병원에서 근무하는 김도윤이라는 물리치료사를 알게 됐어요. 김도윤 씨는 한국에서 신경계 재활 분야로 유명한 분이었고, 특히 뇌성마비 환자들의 보행 훈련에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분이 가끔 해외 환자들을 위해 미국까지 오신다는 거였어요. 마침내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김도윤 씨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했죠. 답장이 올 때까지 며칠 동안 정말 떨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답장이 왔습니다. 김도윤 씨는 제 케이스에 관심을 보이며 직접 시애틀로 와서 저를 진단해보겠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26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희망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김도윤 씨가 시애틀에 도착한 건 2월 중순의 어느 추운 날이었어요. 공항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생각보다 젊은 분이셨고 눈빛이 정말 따뜻했어요. 제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죠. 천천히 하세요. 시간은 충분해요. 첫 상담은 우리 집 거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도윤 씨는 제 의료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클레어 씨, 하루 중 언제가 가장 컨디션이 좋으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요. 오후가 되면 다리가 더 뻣뻣해져요. 그때 도윤 씨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발견한 듯한 눈빛이었어요. 혹시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정이 격해질 때 증상이 더 심해지나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도윤 씨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저를 관찰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오셔서 저녁 9시까지 함께 계셨어요. 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상황에서 증상이 악화되는지, 심지어 제가 잠들 때의 자세까지 세세하게 기록하셨죠. 사흘째 되던 날, 도윤 씨가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클레어 씨, 실례지만 지금까지 받으신 진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뭔 소리세요? 도윤 씨는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세가화병이라는 질환이 있어요. 뇌성마비와 증상이 매우 비슷해서 종종 오진되곤 하죠. 하지만 클레어 씨의 증상 패턴을 보면 세가화병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6년 동안 뇌성마비 환자로 살아왔는데 그게 잘못된 진단이라니요. 그럼 저는 정말 나을 수 있는 건가요? 세가화병은 도파민 관련 질환이에요. 만약 제 추정이 맞다면 적절한 약물 치료로 극적인 호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받으려면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세가화병 진단을 위한 DAT 스캔 검사가 보험 적용이 안 되고 비용이 너무 비싸요. 게다가 대기 시간도 몇 달이 걸리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검사가 훨씬 접근하기 쉽고 신경계 질환 진단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는 계속 인터넷을 뒤지며 세가화병에 대해 찾아보셨고 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클레어야, 너무 기대하지는 말자. 또 실망할까봐 무서워.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한국에 가보기로 했어요. 26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희망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출발 전날, 김도윤 씨가 제게 한국에서의 일정을 설명해 주셨어요. 서울에 있는 재활병원에서 도파민 관련 정밀 검사를 받으실 거예요. DAT 스캔이라는 특수 검사도 필요하고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만약 정말 세가화병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도파민 약물을 투여하게 될 거예요. 빠르면 며칠 안에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클레어 씨,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확실한 건 검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정은 정말 복잡했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도윤 씨가 공항 휠체어를 밀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클레어 씨,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서울의 첫인상은 놀라웠습니다. 공항에서 병원까지 가는 길에 본 풍경들이 모든 게 신선했어요. 높은 빌딩들과 깔끔한 도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걸음이 빨랐어요. 저도 언젠가 저렇게 걸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병원에 도착해서 담당 의사 선생님을 만났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의사 선생님이 완벽한 영어로 저를 맞아주셨거든요. 클레어 씨, 도윤 선생님께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선 정밀 검사부터 시작해보죠. 첫 검사는 정말 철저했습니다. 미국에서 받았던 어떤 검사보다도 세밀했어요. 혈액 검사, MRI, 그리고 DAT 스캔까지. 특히 DAT 스캔은 미국에서는 받아본 적이 없는 검사였어요. 검사를 받는 동안 도윤 씨는 계속 제 곁에 있어 주셨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도윤 씨는 서울 곳곳을 구경시켜 주셨어요. 휠체어로 갈 수 있는 곳들을 미리 알아보시고 저를 데리고 다니셨죠. 남산타워도 가고 한강도 봤어요. 처음으로 해외여행다운 해외여행을 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도윤 씨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원래 의대를 다니다가 물리치료학과로 전과하신 분이었어요. 왜 전과하셨어요? 의사는 진단하고 처방하지만 물리치료사는 환자와 함께 회복의 과정을 걸어가거든요. 그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도윤 씨가 왜 그렇게 세심하고 따뜻한지 이해가 됐어요. 단순히 치료사가 아니라 진짜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분이었던 거죠.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희를 진료실로 부르시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클레어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클레어 씨는 뇌성마비가 아니라 세가화병이 확실해요. 도파민 수치가 현저히 낮게 나왔고 DAT 스캔 결과도 전형적인 세가화병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26년 동안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도윤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클레어 씨. 의사 선생님은 계속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가화병은 도파민 부족으로 인한 질환이에요. 다행히 레보도파라는 약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아주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갈 거예요. 첫 번째 약을 받았을 때의 기분은 정말 묘했어요. 이 작은 알약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니. 의사 선생님은 빠르면 이틀 안에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셨지만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너무 많은 실망을 겪어왔거든요. 첫날 밤 약을 복용한 후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혹시 내일 아침에 정말 달라질까 하는 생각에 계속 뒤척였죠. 도윤 씨가 옆방에서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만이 위로였어요.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다리의 감각이 더 선명했어요. 일어나려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는데 놀랍게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도윤 씨. 제가 소리쳤죠. 도윤 씨가 황급히 들어오셨어요. 클레어 씨, 무슨 일이에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요. 도윤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물론 완전히 안정적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제 다리로 서 있었습니다. 26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 순간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클레어 씨, 천천히 해요. 제 손을 잡으세요. 도윤 씨가 손을 내밀어 주셨고 저는 그 손을 잡고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분명히 걸음이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도윤 씨가 얘기했어요. 아직 초기 단계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서서히 회복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흥분 상태였어요. 진짜로 걸을 수 있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어요. 이렇게 빨리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드물어요. 정말 좋은 신호입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인 재활 훈련이 시작됐어요. 도윤 씨의 재활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받았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순히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뇌와 근육 사이의 연결을 다시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클레어 씨의 뇌는 26년 동안 잘못된 신호를 받아왔어요. 이제 올바른 신호를 학습시켜야 해요. 훈련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에 6시간씩 걷기 연습, 균형 잡기, 계단 오르내리기를 반복했어요. 처음에는 몇 걸음 걷기도 힘들었는데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병원 복도 끝까지 혼자 걸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때의 기분은 정말 설명할 수 없어요. 간병사 선생님들이 박수를 쳐주시고 다른 환자분들도 축하해 주셨어요. 도윤 씨는 저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도윤 씨와 제 사이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치료사와 환자 관계였는데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재활 훈련이 끝나면 함께 병원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클레어 씨는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빨리 회복하는 사람은 처음 봐요. 도윤 씨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휠체어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도윤 씨는 단순히 치료만 해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재활 훈련이 끝난 후 도윤 씨가 말씀하셨어요. 클레어 씨,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가볼까요? 그곳은 북촌 한옥마을이었어요. 전통 한옥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도윤 씨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이 집들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전통 건축이에요. 보세요. 처마 곡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계단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도윤 씨가 근처 전통 찻집에서 차를 사오셨어요. 오미자차와 약과를 가져왔어요. 한국 전통 간식이죠. 붉은 빛이 도는 차를 한 모금 마시니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와, 정말 신기한 맛이에요. 과일 같으면서도 뭔가 약초 같은 향이 나요. 오미자는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오미자예요. 단맛, 신맛, 쓴맛, 매운맛, 짠맛이 모두 들어있거든요. 그때 도윤 씨가 황금색 과자를 건네주셨어요. 이건 약과예요. 밀가루 반죽을 기름에 튀기고 꿀을 발라서 만든 거죠. 한 입 베어 무늬 바삭하면서도 촉촉한 식감이 놀라웠어요. 꿀의 달콤함과 은은한 참기름 향이 어우러져서 정말 독특했죠. 이게 진짜 전통 과자예요. 너무 맛있어요. 미국 쿠키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네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궁중 과자예요. 특별한 날에만 먹던 귀한 음식이었죠. 따뜻한 오미자차와 달콤한 약과를 번갈아 가며 먹으니 입안에서 조화로운 맛이 났어요. 고즈넉한 한옥을 바라보며 전통 차와 과자를 즐기니 마치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온 기분이었어요. 한국 문화가 정말 깊이 있고 아름답네요. 다음 주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갔어요. 은색으로 반짝이는 곡선형 건물이 마치 거대한 우주선처럼 보였어요. 와, 정말 신기해요. 건물이 이렇게 울퉁불퉁한데도 멋있을 수 있다니. 도윤 씨가 웃으며 얘기했어요. 자하 하디드라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거예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예요. 어때요? 매력적이지 않나요? 어느 일요일에는 한강공원에 갔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을 보며 걸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도윤 씨, 정말 고마워요. 저 같은 환자 때문에 주말까지 희생하시면서. 희생이 아니에요. 즐거워요. 도윤 씨의 대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때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며 맥주를 마셨는데 저는 술을 거의 못 마셔서 금세 얼굴이 빨개졌어요. 도윤 씨가 괜찮으세요? 하고 걱정하는 모습이 정말 다정해 보였어요. 클레어 씨, 한국 생활은 어때요?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너무 행복해서 무서울 정도예요. 무서워요. 이 모든 게 꿈이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때 도윤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으셨어요.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클레어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명동에 갔을 때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길을 걷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도윤 씨가 재빨리 우산을 펼쳐 저를 가려주었어요. 좁은 우산 아래서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거리며 저는 이상한 떨림을 느꼈어요. 도윤 씨도 비에 젖으시는데 괜찮아요. 클레어 씨만 안 젖으면 돼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이상했어요. 뭔가 설레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때야 깨달았어요. 제가 도윤 씨에게 남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26년 동안 저는 제 몸 상태 때문에 연애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누가 휠체어를 탄 저를 사랑해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애써 그런 감정들을 외면하며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제가 걸을 수 있게 됐고 무엇보다 도윤 씨라는 특별한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그분은 처음부터 저를 환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다음날 재활훈련을 하는데 자꾸 도윤 씨의 얼굴을 쳐다보게 됐어요. 집중해서 저를 지도하시는 모습, 제가 힘들어할 때 격려해 주시는 모습,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훈련이 끝나고 도윤 씨가 오늘은 컨디션이 좀 이상하시네요. 어디 아프세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며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죠. 그날 저녁 한강에서 산책할 때 저는 드디어 용기를 냈어요. 도윤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 선생님에게 남다른 감정이 생긴 것 같아요. 도윤 씨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클레어 씨, 지금까지 제 몸 상태 때문에 이런 감정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제가 완전한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그때 도윤 씨도 고백했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환자로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말 특별한 감정이 들어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조심스러워요. 아직 치료 과정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확실해요. 그날 밤 우리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걸 느꼈어요. 치료가 어느 정도 완료되고 나서
저는 도윤 씨와 함께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바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 근교에서 한 달 더 머물면서 진짜 한국을 경험해보기로 한 거였어요. 클레어 씨, 정말 괜찮으세요? 부모님이 걱정하실 텐데. 괜찮아요. 부모님께 설명드렸더니 오히려 더 좋은 경험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도윤 씨가 경기도 가평에 있는 작은 펜션을 빌려주셨어요.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죠. 와, 여기 정말 환상적이에요. 마치 동화 속 같아요. 펜션 앞마당에서 바라본 강물과 산의 풍경은 제가 미국에서 본 어떤 자연보다도 아름다웠어요. 첫날 밤, 도윤 씨와 함께 강변에서 치킨과 맥주로 간단한 저녁을 했어요. 여보, 정말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저도요. 클레어 씨와 함께라서 모든 게 특별해 보여요.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는 여름밤이었는데 정말 로맨틱했어요.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인 한국 생활 체험이 시작됐어요. 근처 전통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것부터요. 아주머니, 이 고추 얼마예요? 제가 어눌한 한국어로 말하니 시장 아주머니가 어머, 외국인이네. 한국말 잘한다. 하며 웃어주셨어요. 그 아주머니가 저에게 사과 한 봉지를 덤으로 주시면서 한국 와서 고생 많이 했지. 우리나라 음식 많이 먹고 건강해져야 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이구나 싶었거든요. 며칠 후에는 도윤 씨의 부모님이 저희를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어머님이 직접 준비해 주신 상차림이 정말 대단했어요. 갈비찜, 잡채, 도토리묵, 오이소박이까지. 어머니,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뭘 고생이야.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인데. 그날 도윤 씨의 아버님과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클레어야, 내가 우리 도윤이를 많이 변화시켰어. 원래 말수도 적고 내성적이었는데 요즘은 정말 밝아졌다. 저야말로 도윤 씨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얻었어요. 저녁 식사 후 아버님이 소주를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클레어야,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야. 한국에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그 따뜻한 말씀에 제 마음이 정말 뭉클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 씨가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이 클레어 씨를 정말 좋아하세요. 진짜 딸처럼 생각하고 계셔요. 저도 부모님 마음이 느껴져요. 이런 가족의 따뜻함은 미국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워요. 그 주말에는 더욱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도윤 씨가 저를 설악산으로 데려가 주신 거예요. 클레어 씨, 한국의 진짜 아름다움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본 단풍 풍경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권금성에서 바라본 전망은 제 인생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여보,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였군요. 그렇죠? 저도 클레어 씨와 함께 보니까 더 아름다워 보여요. 그때 도윤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정식으로 청혼을 했어요. 클레어 씨,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저와 평생 함께 살아주세요. 설악산의 웅장한 자연을 배경으로 한 청혼이었는데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네, 정말 기꺼이요. 이 나라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요. 그 순간 등산객들이 박수를 쳐주시며 축하해 주셨어요. 우와, 외국인이 한국 남자랑 결혼한대. 정말 축하해요. 청혼을 받고 나서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직업을 갖기로 한 거였어요. 지금까지는 프리랜서 회계사였지만 이제는 제 경험을 살려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도윤 씨의 제안으로 제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26년의 오진에서 한국에서 찾은 새 인생까지라는 제목으로요. 매일 2~3시간씩 집중해서 글을 쓰는데 제 인생을 돌아보며 쓰는 과정이 정말 의미 있었어요. 글을 쓰면서 동시에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도 시작했어요. 미국 여자의 한국 생활기라는 컨셉으로 제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첫 영상은 한국 전통시장에서 장 보는 모습이었는데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와, 외국인이 우리 전통시장을 이렇게 좋아하다니. 한국 문화를 정말 잘 이해하시네요. 댓글들을 읽으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두 번째 영상은 도윤 씨 어머님과 함께 김치 담그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배추를 이렇게 절이는 거예요. 맞아. 우리 클레어 정말 빨리 배우네. 그 영상이 10만 뷰를 넘기면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점점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여러 기업에서 협찬 제의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화장품 브랜드, 한국 음식 업체, 심지어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클레어 씨의 진정성 있는 한국 사랑이 느껴져서 함께 일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책 출간 계약도 성사됐어요.
유명한 출판사에서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며 출간을 제안해 준 거예요. 클레어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입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유튜브 광고 수익, 인스타그램 협찬, 책 인쇄까지. 여보, 제가 한국에서 정말 자립할 수 있게 됐어요. 도윤 씨도 정말 기뻐했어요. 가장 기뻤던 건 제 콘텐츠를 본 해외 팬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였어요. 클레어 덕분에 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인 줄 알았어요. 저도 한국 여행 계획 중이에요.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어느 날 도윤 씨와 함께 한강에서 산책하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신기해요. 1년 전만 해도 휠체어에서 못 벗어났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다니. 클레어 씨의 용기와 긍정적인 마음 덕분이에요. 지금 저는 정말 충실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는 글쓰기, 오후에는 콘텐츠 촬영, 저녁에는 도윤 씨와 함께하는 시간. 이런 일상이 제게는 기적 같아요. 무엇보다 제가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의미 있어요. 제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정말 값진 것 같아요. 내년에는 도윤 씨와 결혼해서 진짜 한국 사람이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제 책도 출간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준 기적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갈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